내신 3.0등급인 학생 작년에 한번 찾아왔어요. 이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이 사실 처음에 보고 조금 약간 좀 기가 찼습니다. 이 학생 중앙대학교 가고 싶대요. 중앙대 그것도 경영 계열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순위가 시립대예요. 시립대는 도시행정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요. 먼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국어에서 이수한 과목, 당연히 이 국어 과목 이수했고, 문학, 독서를 이수를 했죠. 심화 국어를 이수했습니다. 수학은 수학, 수원, 수투, 확통 여기까지 이수를 했어요. 영어는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그리고 진로 영어를 이수했고요. 사회는 공통사회, 사문, 정법, 세계사, 여행지를 이수했고요. 과학은 공통과학, 과탐, 실험 이렇게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일반고의 교육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죠. 국어는 3에서 4등급도 왔다 갔다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으로 고정돼 있었어요. 영어도 이 3, 4등급이었고 사회탐구가 2등급에서 3등급.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등급 학생인데 주요 교과만 놓고 보면은 한 3.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가 중앙대학교 시립대라고 했잖아요. 주요 교과 3.3등급으로는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정도 라인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잘 찾아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를 정말로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출결부터 살펴봤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결을 살펴봤습니다. 제발 개근이어야 한다. 3년 개근이었어요. 땡큐죠. 3.0등급이지만 개근이기 때문에 2.9등급인 학생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학생부를 뜯어보기 시작했죠. 자, 그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행특 보면은 이런 표현 나와 있는 학생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독특하다, 개성이 있다, 1학기 초반에는 적응을 못했으나 이후에 적응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안 좋은 표현입니다. 독특하다, 개성이 강하다는 표현은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를 써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학기 초에 적응하지 못했다, 근데 나중에 적응하게 됐다.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은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 양식을 쓸 때는 반드시 개선 가능성도 같이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표현만 쓸 수 없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도 같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생부 보실 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이 학생이 남들과 다른, 하지만 그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약간 성격이 튀고 뭐 적응하는데 어렵다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특은 대학에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미지 부분에서 마이너스 1점 감점하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상태에서 이 학생을 평가하는 것과 이미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학생에 대한 일부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주 미묘하게 점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학생 행특을 살펴보면은 문제 해결력이 좋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 행태를 보면 일단 리더십 부분이 나와요. 리더십이 탁월한 학생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의 부장으로서 했던 역할들, 게시판 운영, 문제 발현 및 해결, 성장 의지가 강하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재능이 많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학생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사실 선생님들도 눈길이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차별화되게 잘 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점도 가져갔어요. 아까 출결에서 플러스 1점 가져갔죠. 그리고 여기서도 플러스 1점 가져갔죠.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의 학생부를 2.8등급인 학생부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냈어요. 이렇게 출결과 행특에서 제가 본 굉장히 많은 학생부 중에서 출결과 행특만 놓고 봤을 때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우수하게 작성되는 학생부거든요. 이 출결과 행특을 통해서 일단 마이너스 2점 깎고 가는 학생이 있고 플러스 2점 가져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플러스 2점 몽땅 다 가져가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신은 3.0등급이지만 제가 2.8등급으로 치환해서 대학을 설계하겠다라고 다짐한 학생이죠.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교과 성적이죠. 교과 성적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총 3년 동안 배운 학점이 192학점인데 그 중에 교과가 174학점입니다. 그 창체가 18학점밖에 안 돼요. 174학점에 해당되는 이 교과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학년 때 성적 한번 보면 국어 과목이 있죠. 1학기 때는 국어가 원점수가 이제 83점이었습니다. 학생들 평균은 70점이었고요. 2학기 때도 83점, 평균이 60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원점수지만 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죠. 수학을 봐볼까요? 원점수가 80점이었는데요. 2학기 때는 75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평균도 같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때는 4등급이었는데 이때는 3등급이었는데 이때는 4등급으로 국어 성적은 상승했는데 수학 성적은 다소 떨어집니다. 자, 영어를 봐볼까요? 자, 영어 성적 같은 경우 영어가 강점이었어요. 영어가 95점이었거든요. 그 평균이 70점이었죠. 근데 여기가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가 아닌데 시험이 쉬웠나 봐요. 95점인데 3등급이 나온 거예요. 2학기 때는 영어가 이제 88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반평균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3등급을 유지했죠. 그래서 여기는 유지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만 놓고 보면은
한 3.5등급 정도 되는 성적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수자가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0명까지 나오거든요. 400명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200에서 한 350명 정도 사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수자 수가 조금 적게 되면은 학생이 등급 산출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평가에서 조금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이 성적의 변화 양상을 살펴봐요. 같이 경쟁한 학생들의 평균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 학생이 받은 원점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죠. 그리고 이 학교가 이 표준 편차라는 걸 살펴보니까 이 표준 편차가 7에서 15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고 중에서는 그래도 중상위권 대학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1학년 때 이 기초교과만 놓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이 중앙대학교나 시립대학교를 가기 조금 어려운 등급대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2학년 때 기초교과 성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때 국어에서는 이제 문학 수업을 들었고요. 2학기 때는 독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계해서 평가해야 돼요. 다른 과목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국어 교과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성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문학 점수 85점, 학생들 평균 70점, 독서는 92점. 그래서 이때 등급이 4등급이었는데 이때 3등급으로 상승합니다. 자, 요걸 봤을 때는 사실 1학년과 2학년 때 국어 성적을 놓고 보면요, 배울 건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왜냐면은 국어, 문학, 독서,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을 다 배웠는데 내신 등급이 한 3.5등급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수학 과목을 놓고 볼게요. 수학은 수1을 배웠고 그 2학기 때는 수2를 배웠는데 이 성적 변화 양상이 60점입니다. 학생들 평균도 60점이고. 그래서 4등급이 나왔어요. 2학기 때는 조금 노력을 해서 70점, 60점. 근데 이때도 4등급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4등급입니다. 중앙대 경영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성적이죠. 영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영어 1도 원래 성적이 좋았는데 영어가 갑자기 78점으로 떨어집니다. 평균이 60점이고 4등급에서 2학기 때 영어 2 과목에서 80점, 60점, 3등급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1학년 때보다 성적이 하락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1학년 때보다 성적이 조금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까 출교가 행특에서 봤던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교과 성적도 같이 향상됐다면은 내신 등급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1학년 대비 2학년 때 성적이 낮아졌어요. 마지막 3학년 때 성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3학년 때는 대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을 듣기 때문에 등급 산출되는 과목이 적어요. 그래서 이때 3학년 때 한 과목만 1등급이 나와버리면은 3년치 평균 등급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보다는 더 중요한 게 각 학년별 등급이고요. 그 학년별 등급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은 평균치로 봐도 되겠지만, 학년별 등급이 차이가 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떼서 놓고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수학은 확통을 배웠거든요. 확통은 원점수가 90점이었어요. 1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어, 독해와 작문 이때 95점으로 이때도 1등급 나왔죠. 갑자기 3학년 때 성적이 상승된 측면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확통을 배웠고 진로 영어까지 배웁니다. 이때도 당연히 A 성취도 100점이 나왔어요. 이 학생의 성적은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성적이 하락했죠. 그러다가 3학년 때 올라갔죠. 점점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좋겠지만 꺾였다 올라가는 그래프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적 상승되는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꾸준한 학생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꾸준해요. 계속 떨어지는 그래프, 우상향하는 그래프. 사실 이 그래프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1학년 때 꺾였다가 2학년 때 다시 올라가는 경우, 혹은 1학년 때 2학년 때 올랐다가 3학년 때 일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이에요. 내가 시작점이 몇 등급으로 시작했냐가 중요한 거죠. 6등급, 7등급에 시작했다, 그래서 3등급까지 올렸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 등급이 사실 5등급, 6등급에서 시작한 학생들은 성적이 오른다고 해도 크게 의미는 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중에서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였죠.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급격한 성적 상승을 이뤘거든요. 1학년 때 성적에서 2학년 때 다소 떨어졌어요. 3학년 때는 급격한 상승. 대학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면 3학년 때 마지막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혹시 대학에 왔을 때는 더 높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3학년 때 급격한 성적을 이룬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혹시 대학에 왔을 때 얼마나 더 높은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3학년 때 성적이 오르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학생 제가 기초교과 성적이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초교과라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냐, 바로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학업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 바로 기초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성적이죠. 요거는 인문, 자연 상관없이 뭐든지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할 때 학업 역량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집중해야 될까요? 낮은 곳으로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학업 역량 비중이 높지 않은 곳으로 집중해야 되겠죠. 바로 이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견에서 이 학생의 잠재적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도적인 부분, 학생 성장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대학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에 이런 성장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학생별 각각의 요소에서 잠재적이나 성장 가능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학년 성적의 급상승, 이게 바로 이 부분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에서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는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이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문제 해결력 부분에서 다수의 교사의 일관된 서술이 드러나요. 한국사 수업에서 도시 관련 빈곤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현대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또 동아리 시간에는 현대사회의 세제 개편 문제를 들면서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득 보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 이 둘 사이의 이견의 대립의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양성할 수 있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같이 드러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들이 보여요. 대학에서 요즘 보는 게 이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력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결론이죠.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요. 다수 반복된다면 이건 정말 학생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교사 한 명이 이 학생의 역량이 주도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이 학생이 주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 학생을 관찰한 30명, 40명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이 학생은 주도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왜 이런 주도적인 부분이 드러났는지, 내가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생의 주도적인 면모가 드러났다고 하면 이 학생은 정말 주도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대학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과 주도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약해 보자면 이 학생의 지원 전략은 학업 역량의 비중은 최소한 적으면서 성장, 발전 가능성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대학을 반영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 2.9등급에서 3.3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할 만한 대학을 찾아야 되겠죠.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발표한 입결이 보통 70% 입결, 50% 입결로 합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 내신 등급이 희석이 된 겁니다. 학교 유형별로 발표를 하지 않고 합격한 학생들을 내신을 그냥 정량적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발표하는 입결은 좀 차이가 있어요. 2.9에서 3.3등급 대가 합격하는 대학이다라고 보면은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2.7에서 한 3.1등급 정도로 이렇게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학 알림이란 사이트에서 그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교 유형이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찾는 기준이 되고요. 근데 이 학생 내신 등급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내신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큰 곳으로 지원해야 되겠고, 면접이 있는 전형을 지원해야 되겠죠. 면접이 있어야지 1차 모집 단위가 세 자릿수로 합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1차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들 학업 역량 비중이 낮고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높으면서 모집 단위가 많은 모집 단위 어디가 있을까요?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 중앙대, 시립대는 좀 힘들었어요. 건국대 자기 추천 전형에서 자유전공학부가 있습니다. 모집이면 183명이거든요. 곱하기 1단계에서 3배수 선발하니까 1단계에서 549명, 약 55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을 조금 유도를 했죠. 면접 있는 대학이 모집 단위가 많기 때문에 내가 1차에 선발대 요령으로 무조건 지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출결에서 만점이죠. 개근이죠. 그리고 행특에서도 우수한 점이 들어가 있죠. 근데 만일 출결에서 만점이 아니고 행특에서 좋지 않은 표현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점수가 마이너스 1점 정도 깎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서류평가에서 마이너스 1점이 깎고 면접에서도 마이너스 1점이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마이너스 2점이 깎이게 되겠죠. 근데 만일 출결에서 만점이 행특에서 만점이면은 면접에서 마이너스 2점이 깎인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너스 2점이 작은 점수 같은데요. 면접은 서류보다 점수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마이너스 2점이라고 해도 실제 평가에서는 마이너스 20점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자체는 창체 같은 비교과 활동, 학생 성실성 부분에서 단점이 노출되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해야 됩니다. 면접에서는 학생 성실성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출결이 조금 약하거나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이나 혹은 기타 다른 부분에서 학생 성실성 부분에서 좋지 않은 표현이 기재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면접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내가 면접을 봐서 점수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학생이 있는 만큼 내려가는 학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건국대로 지원을 했죠. 그리고 건국대를 지원한 목적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자기 추천 전형에서 일반 학과는 학업 역량이 30%입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이 40%고요. 공동체 역량이 30%인데 자전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비중이 20%입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대신 성장 역량은 50% 보고요. 공동체 역량이 30% 봐요. 유학생 장점인 이 성장 역량이 최대한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학업 역량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소 점수가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면접에서 학업 역량 비중이 다른 학과는 30%입니다. 진로 역량이 40%고요. 공동체 역량이 30%예요. 진로 역량의 높은 평가를 받는데 자전 같은 경우는요,
학업 역량이 20%로 여전히 낮고요. 성장 역량이 50%로 높습니다. 공동체 역량 30%. 그래서 내가 1차 서류에서 성장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라면은 면접에서도 성장 역량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현한다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물론 제가 상담한 내용을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똑같은 학생분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학생 장점도 다르고. 근데 그 장점들 중에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나눠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은 성장 가능성이었잖아요. 그 약점은 학업이었죠.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보시고 학업적인 부분이 최대한 적은 학교, 대신 성장 가능성이 많은 학교로 지원을 해야 되고, 만약 내가 성장 가능성이 조금 높은 친구다라고 하면은 면접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성실성에서 감점이 없는 친구들이 접근해야지, 내가 성장 가능성만 높고 성실하지 않는데 면접적으로 전형을 지원한다 하면은 그거는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학생에게 맞는 최적의 대학을, 학과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